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수많은 묘비의 주인공들,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혹은 동방의 등불이라 불렸던 우리의 땅 한반도는 평화로운 그 이름과는 달리 고난과 투쟁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반도국가인 우리 한반도를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 우리 민족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국토의 중앙인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 군정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1948년 소련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쯤 북한에는 김일성이 만든 공산정권이, 그리고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한 최종 목표는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소련 수상 스탈린과의 비밀 협정을 통해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와 물자를 들여온 후 북한군을 38도선 근처로 집결시켰습니다. 여기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6.25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합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적인 공격이었습니다. 20만 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거침없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열세였던 국군은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해본 채 거의 맨손으로 북한의 탱크와 화력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우나! 너 들었어? 어제 새벽에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쳐들어왔대. 전쟁이야, 전쟁이 났다고. 그럼 우리 피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가 싸워야지. 왜 우리가 서로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그래, 우린 아직 어린 학생이잖아. 난 두려워. 두렵다고 이렇게 앉아 죽을 순 없잖아. 가자. 가서 맨손으로라도 이날 지켜야지. 단장님, 북한군들이 춘천 부근까지 진격하고 있답니다. 나쁜 놈들,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다니, 그것도 선전포고 없이 불법적으로 말이야. 가자! 가서 막아야지. 전투기 한 대 없는 우리가 뭐로 막는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겐 연습용 경비행기 22대가 있지 않은가? 그거라도 몰고 나가 이 손으로라도 폭탄을 떨어뜨려야지. 자, 모두들 출격해! 네! 연습용 경비행기를 몰고 나가서라도 북한군의 서울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했던 이근석 대령과 공군 비행사들. 그러나
북한군의 계획된 남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변변히 싸울 무기조차 없었던 국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남쪽으로 피난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되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극도의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계획에 의해 대한민국이 공산정권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일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세계 공산화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도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를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국제적인 군사 원조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너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분명 되물어볼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학생의 신분이지만 펜 대신 총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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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복 대신 교복을, 펜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던 군번 없는 어린 병사, 학도 의용군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강한 신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참전한 미군의 전략은 유엔군이 도착할 때까지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둔화시킬 방어선을 구축하며 반격의 시간을 보려는 지연작전이었습니다. 22대의 연습기로 춘천에서 남하하던 북한군을 막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이근석 대령은 체계적인 비행훈련도 받지 못한 9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미 극동공군사령부에서 F-51기 10대를 몰고 현해탄을 건너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첫 전투기 출격 날이다.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임무를 완수하자.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오른쪽 엔진에서 연기가 납니다. 탈출하십시오. 전투기를 버리고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3번기 왼쪽 타장차량 공격. 제군들 컨트롤 빈다.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첫 번째 전사자로 기록된 이근석 대령의 숭고한 죽음은 거침없이 남하하던 북한군에게 심리적 타격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 20일 남진하는 북한군들로 인해 결국 금강전선마저 무너지자 국군은 7월 말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여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부산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낙동강. 국군과 유엔군에게 낙동강 방어선은 한반도 방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행님 우리 집안 장난 와요.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되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지 않소. 군대는 내가 가겠소. 됐다. 전쟁터에는 내가 간다 카이. 동생은 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으니 우리 집안 일으켜야 되는 거 아이가? 행님 제발 좀 고집 좀 부리지 마소. 시절이 얄궂대. 와 같은 민족끼리 싸움질이고 우리 금쪽 같은 새끼들 전쟁터에 보내고 위에 살기고. 어머니,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소. 가거든
총알을 요리저리 피해가 왜 돈도 살아와야 한다 이? 알았지? 어? 어머니 걱정 꽉 붙들어 매이소. 어머니 아들 아닌겨. 어머니 우리 꼭 살아 돌아올 깁니다. 알겠지? 천우야 우리 꼭 살아서 만나지. 형님, 약속 꼭 지켜야 됩니다. 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던 순박한 시골 청년 이만우와 이천우 형제에게도 6.25 전쟁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상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하고 한 약속 잊지 마라. 이 편지 우리 엄마한테 꼭 좀. 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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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과 학도 연구는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항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포항은 적의 수중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어지는 포격과 공습, 낙동강 방어선을 뺏고 지키려는 북한군과 국군의 공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졌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한 미군의 공습과 목숨을 내놓고 사수했던 우리 국군의 활약으로 인해 마침내 낙동강을 건너온 북한군을 격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한 메가더 장군에게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상륙작전의 제일 선봉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반도 전쟁에서 해양 통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강조했던 국군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유엔군과 손원일 해군 제독이 지휘하는 국군 제1해병연대는 인천의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파하고 공격 당일 월미도와 인천시가지를, 9월 18일에는 인천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후 서울로 진격하였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 국군이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괜찮나? 어디 다친 데 없나? 내 괜찮다. 형님이 고생 많았지? 고생은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아이고야, 이봐라, 동생 계급이 내보다 높네. 아이, 저번 전투에서 공울점을 세웠더니 형님아, 내 이제 가봐야 된다. 그래, 다음에는 꼭 고향에서 보자. 꼭 살아서 돌아오거라. 염려 마이소. 내 삼아 대한민국 2등 중사 아이요. 이들 호국 형제의 반가운 재회를 이루어낸 서울 수복. 그러나 이건 전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이 제일 먼저 38도선을 돌파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쪽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수도인 평양을 탈환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했던 한반도의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압록강 푸른 강물을 바라보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38도선) 남쪽에서는 이젠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에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뒤 어둠 속에는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30여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들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중공군의 전술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주로 주간에는 잠적을, 야간에는 기습을 반복하며 국군과 유엔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유엔군은 사기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투보다도 더 힘든 것은 북녘 땅의 겨울 추위였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강추위와 살을 이는 듯한 강풍에 전선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장진호 작전 초기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피해를 당했던 미 해병 제1사단은 중공군의 계속되는 인해 전술과 포격, 영하의 추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후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주며 흥남으로 철수를 감행하였습니다.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 철수작전에는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공산 정권의 염증을 느낀 북한 주민들까지 합류하며 피난길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고작 몇십 명의 정원인 저 상륙정이라도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보호해줄 무기 하나 없는 상선으로도 매달려 자유를 찾고자 몸부림치다 차가운 바닷물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 그들에게 자유란 그토록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의 승리로 기세가 꺾일 줄 모르던 북한군과 중공군은 새해가 시작될 무렵 38도선을 넘어 서울을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또 한 번의 후퇴가 시작되었고 서울은 다시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해 전술을 펼치며 유엔군을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어붙였던 공산군은 전선이 길어지자 보급이 원활치 못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서울 인근의 북한군과 중공군의 동태를 파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대규모 반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951년 3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로 인해 서울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고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해 3월 말에는 38도선 북쪽 새로운 접촉선에 도착했습니다. 일명 캔사스 라인이라 불리던 새로운 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던 유엔군과 공산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됩니다. 돌격 앞으로! 경상도의 작은 마을 청도에서 참전한 이만우, 이천우 형제. 이들이 군화를 신고 걸었던 허국의 길은 약 9,000리, 즉 3,400km가 넘었고 서로 다른 전투에서 전상한 이들 형제는 60년이 지난 2011년 6월 6일에서야 비로소 국립서울현충원 허국 형제의 묘에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1951년 7월부터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52년 10월 휴전회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에는 한 채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철원, 평강, 금화를 삼각형으로 잇는 중부전선 최대 군사요충지 철의 삼각지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쟁탈전이 치루어졌습니다. 양측에서 쏘아드는 수만 발의 포탄에 산등성이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 중공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측 고지를 향해 몰려왔고 양측 모두 개전 후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치의 땅도 더 이상 적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압록강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받은 서력을 오늘 갚아주자. 조금 있으면 적들의 공세가 시작될 듯합니다. 철조망은 겹겹이 치고 각종 지뢰도 닥치는 대로 깔아. 백마고지를 지키지 못한다면 난 돌아가지 않겠어. 사단장님, 중공군 340 연대 소속 중주 한 명이 아군 수색대에게 투항해 왔다고 합니다. 신문 결과는? 이틀 후 복로요댐 수문을 열고 아군의 후방 복로를 차단한 뒤 백마고지를 점령할 것이랍니다. 뭐야? 백마고지를? 부대 주의소 불러! 적의 포격에 무너지지 않게 진지 구축 완료했습니다. 각 중대 진지 역시 전면 방어태세 구축 완료했습니다. 곧 국군의 53 전차 중대와 미군의 73 전차 대대가 지원할 테니 화력은 염려 말고 싸우도록. 예,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다 보니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쓴 유서와 이 유품은 고향을 잘 붙여질 거야. 이제 마음껏 한번 싸워보자. 언제쯤 적이 몰려올 것 같습니까? 해가 뜨면 미친 듯이 몰려오겠지. 하지만 이곳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킨다.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여줄 테니. 본부! 저기 누나까지 밀고 왔다. 진압폭이 요청한다. 뭐야? 거기에 바로 쏘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 있어. 야, 이 자식아! 고지를 넘길 수 없단 말이야! 우리 다 죽어도 좋으니 포격을 해! 포격을! 고지를 넘겨줄 수 없다며 진내 포격을 요청했던 백마고지의 용사들. 중공군의 대규모 폭격과 인해 전술로 인해 백마고지는
하루에도 수차례나 서로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반복되는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휴전되면 저 땅은 다 북한군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지를 되찾아야만 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령하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니 살아서 돌아가기에 틀렸다. 이왕 죽을 바에는 저 공산당 놈들을 한 명이라 더 죽이고 사나이답게 죽자. 예. 저 망할 놈의 중기관청을 부수지 못한다면 먼저 간 저 놈들이 눈을 못 감을 거야. 그렇게는 못 보내줘. 돌진하자. 준비됐지? 좋아. 돌격 앞으로! 미친 듯이 불을 뿜어대던 중공군의 중기관총이 멈추고 국군이 고지를 점령하여 육탄 삼형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온몸에 수많은 기관총탄이 박힌 채 산화한 후였습니다. 협상 중에도 서로 유리한 협정안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고지에서의 쟁탈전과 유엔군의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을 넘긴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의 총성은 멈춘 것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남북 모두에게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인명살상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쟁 중 남과 북으로 헤어진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의 총성은 멈춘 것입니다. 6.25 전쟁이 멈춘 지 벌써 60여 년. 그러나 휴전선 155마일을 경계로 둔 남과 북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북한의 공산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와 같은 무자비한 테러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무력 도발을 수시로 자행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 평화와 한반도 무력 통일이라는 두 얼굴로 무장한 채 우리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에는 근본이 있고 행복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